저는 크리스만 감독이 이제 데뷔전을 했지만 매의 눈으로 잘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젊을 때 생각을 손흥민 선수한테 입힌 거죠, 옷을. 왜? 측면에 왔을 때 활동량 갖고 가게 공수하기에는 이제는 나이도 많고 퍼포먼스를 명확하게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때는 어디냐? 가운데로 오는 거죠.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이후에 토트넘이든 대표팀이든 났어요. 네. 이제는 나이가 있고 포트넘에서 그 전 경기를 보시면 결국은 올라가서 이 개플레이 해야 돼요. 또 배우건간 잘라펴야 돼요. 또 더 들어가면은 뭐냐면 이 모든 아웃 플레이 하거니 한단 말이에요. 코너킥도 차고. 또 했어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려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활동량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 측면이라는 거는 결국 공격, 수비 가담도 변할 내려가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후반 막판에 이강인, 손흥민, 오영규 이거는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주기 넣어주고, 시작했고 예. 넣어주고 볼을 볼을 이렇게 넣어주고 손흥민이 주고 비하인드로 주고 나상호가 막아주고 나중에 스크린 스크린 걸어주고 걸어주고 이걸 오영규가 빠져나가서 슈팅. 이거 크리스만 감독 데뷔전을 P급 작전판으로. 예. 네. 또 상호 형님 이거 기다리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하죠, 항상. 데뷔전에 저희가 그 분석해 주신 거 후토크 관련해서 네네.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분위기입니다. 아, 예, 이 반응들이 정말 너무나 속 시원하다. 너무 항상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살짝 띄우긴 합니다. 예. 근데 진짜 너무 날카롭고 예. 함께 보는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이 작전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빨간색이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만 감독 데뷔전 멤버들이었다 놓고 보면 포메이션을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제 투박스는 맞고요. 네. 4-4-2로 올 수도 있고 이 스위칭이 되면은 4-2-3-1가 될 수도 있고.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또한 뭐 정우영 선수가 내려가지고 황선수 올라가주면 때로는 4-3-3 될 수도 있고. 요거 틀은 바뀌진 않는데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이제 위치에 따른 4-2-3-1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올라갔을 때는 플랫을 했을 때 4-4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꼭 그걸 뭐 4-2-3-1이냐 네. 4-4-2냐 뭐 이렇게 4-3-3이냐 하나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손흥민 선수를 사이드가 아닌 토트넘과 네, 다르게 네, 가운데로 뒀다는 건데 네.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투톱 형태도 될 수도 있고 약간 세컨 톱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큰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황희범 선수가 올라오게 되면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포메이션으로만 이거 정의할 수는 없다. 네. 그러면 이제 포메이션은 그렇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좀 어떠세요? 어떤 축구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우선은 이런 것 같아요. 전반전하고 후반전하고 뭘 하려고 했던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전반전에 이제 두 골을 우리가 넣었잖아요. 맞죠? 2대0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위치 롤에 대한 게 명확하니까 거기에 따른 포메이션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벤투하고는 큰 차이는 없었어요. 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선수들의 피로도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포메이션에 여기에다가 둘 수는 없었어요. 단지 가장 큰 틀이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 측면이 아닌 이 중앙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업다운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 하나 위치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포메이션 틀이 변화가 있을 수 있었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방 빌드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비슷했지만 네네. 손흥민 선수를 사이드가 아닌 중앙으로 완전히 프리롤 여기서 자유롭게 움직여주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가운데서 프리롤을 주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 변화였다. 그렇죠. 자 그러면 더 나가보죠. 손흥민 선수를 왜 가운데 프리롤을 준 겁니까? 크리스만 우선은 감독은. 나이예요. 나이. 크리스만 감독이 세계적인 스타 공격수 출신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 나이로 32이에요. 그렇죠. 네. 92년생이죠. 이거를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손흥민 선수 우리가 계속해서 보려고 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계속 했었어요. 야, 이 충민에 놓으면은 앞으로 4년 후에 월드컵 못 뛴다, 못 본다 이런 지금 생각을 이제 했는데 북중미 월드컵까지는 3년 정도 남았는데 저는 크리스만 감독이 이제 데뷔전을 했지만 매의 눈으로 잘 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젊을 때 생각을 손흥민 선수한테 입힌 거죠, 옷을. 왜? 측면에 왔을 때 활동량 갖고 가게 공수하기에는 이제는 나이도 많고 퍼포먼스를 명확하게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때는 어디냐? 가운데로 올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프리로 그냥 프리로 막 다니는 거예요. 공격 수비할 때. 그러니까 특히나 수비 부담을 안 줬기 때문에 또 이런 오늘 좋은 찬스를 계속해서 잡는 것도 이런 이유인 거죠. 아하. 자, 그러면 여기에 놓은 거는 3년 뒤에 있는 북중미 월드컵 때까지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최대치로 대표팀 안에서 녹여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쓰겠다라고 하는 네네. 고민이 있거다. 네네. 왜냐하면 크리스만 감독도 세계적인 공격수 출신이기 때문에 공격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왜 측면 쪽에 있을 때는 더 힘들고 가운데 있으면 조금 더 체력적인 안배나 이런 게 쉬울 수도 있습니까? 수비 가담이 여기는 더 많이 해야 되고 왜 여기는 적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이후에 토트넘이든 대표팀이든 났어요. 네. 이제는 나이가 있고 꽃들어서 그 전 경기를 보시면 결국은 올라가서 이 개플레이 해야 돼요. 또 배우건간 잘라떼야 돼요. 또 더 들어가면은 뭐냐면 이 모든 아웃 오브 플레이, 프리킥 공격, 뭐 프리킥에 다 거냐 한단 말이에요. 이제 코너킥도 또 차고 했어 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려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활동량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준단 말이에요. 아. 이 측면이라는 거는 결국 공격, 수비 가담도 겹할 내려서 하고. 수밖에 없어요. 아하. 또한 현대 축구가 이제는 앞으로 트렌드가 더 어떻게 해요? 앞뒤 좌우가 컴팩트함으로 인해서 또 수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내려가서 또 이선으로 또 올라가야 되고 이거는 손흥민 선수를 계속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대신 이제 이 중간에서 이런 롤을 역할하는 거 뭐냐면 정말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죠. 자유로운 몸. 자기가 결국- 판단해서 자기가 뛸 수 있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선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쪽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머리 플레이를 앉았죠. 그러면 이 선수를 잡으려고 만약에 물어 나왔을 때는 또 요 스페이스가 계속해서 비는 거고. 그렇죠. 또한 반대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9번 역할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해요? 묶어 놓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손흥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묶인다는 당연하죠. 거죠. 때로는 이 만약 상대 수미가 이렇게 해서 셋을 견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효과를 대한민국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는 분명히 아까 굉장히 체력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수비 부담 많이 해야 되는데 가운데 있으면은 자기가 어디로 뛰어 들어가야 될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집중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아진다. 네. 그리고 여기 있으면 제가 봐서는 또 양발에 대한 극대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면 오른발, 일로 가면 왼발. 이 옵션들을 강화시키는 게 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부담감이 적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가운데 나와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당연히 수비수들은 손흥민이라는 이름값과 능력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수비가. 네, 그렇죠. 빠져나오면 여기서 또 묶이게 되고 묶이면 여기에 만약에 오영규 선수가 있거나 조규성 선수가 있으면 묶였기 때문에 빈다. 당연하죠. 아, 이래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있는 선택을 크리스만 감독은 잘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9번 역할, 10번 역할 프리롤 이걸 아마 적재적소에 하면 오히려 더 찬스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오영규 선수도 뭐 조기정 선수도 황희조 선수도 이 찬스를 잡을 수 있지만 또 이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끌려 나왔을 때의 공간 이런 공간 어떻게 보면은 뭐 풀백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풀백에서 인버티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은 윙어들이 직선적인 게 아니고 안쪽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플레이. 오늘 어떤 걸 보여줬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 갭에서 갭플레이 제가 갭플레이 계속 몇 달을 했어요. 갭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이니까 상대 네. 수비 사이 공간에서 움직임 갭플레이. 네. 어떤 거냐면 상대로 따지면 요 지역이 어떻게 보면 포켓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대 축구는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해요. 수비수들은 막으려고 하고 공격수들은 이 지역을 뚫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명확하게 두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 갭플레이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면서 찬스를 잡아가는지 돌아서는 순간 찬스거든요. 아, 아까 비하인드 네네네네. 볼 컨트롤했던?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역할론에 따라서 우리가 2선도 그렇고 3선도 그렇고 특히나 1선에서의 아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제가 볼 때는 아는 거죠. 아. 이제는 점점점 더 오히려 손흥민 선수 역할이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손흥민 선수를 사이드로만 쓴다면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뭐 이 정도하고 2대1 정도나 여기서의 어떤 솔로 플레이 정도인데 가운데 있으면 여기 있는 선수와 2대1 여기서 2대1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서 3자 연결 네네 그렇죠. 가운데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옵션들이 성공할 수 있고 실제 이 장면이 가장 제가 봐서 상징적으로 나왔던 장면 중에 또 하나가 여기 있는 이강인 네. 손흥민이 2대1 주고 리턴 주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볼이 나왔던 네. 장면. 이런 것들은 그냥 클래스.
클래스라 볼 수밖에 없어요. 케미.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90분에서 뭐 두세, 네, 뭐 5점이 안 나오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될 수 있구나. 또한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이제 후반 막판에 이강인, 손흥민, 오영규 이거는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주기 넣어주고, 시작했고 예. 넣어주고 볼을 볼을 이렇게 넣어주고 손흥민이 주고 비하인드로 주고 나상호가 막아주고 나중에 스크린 네, 걸어주고 스크린 걸어주고 이걸 오영규가 빠져나가서 슈팅. 아,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면서 야 이게 미안한 소리지만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는 단계 아닌가. 저는 이런 흥분도 되고요. 또한 기대를 앞으로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시너지 효과가 노장이든 중고참들이든 이제는 어떻게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짧은 시간에 차이를 내준다? 이거는 대한민국 축구로 더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해도 맞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일단 가운데서 뛸 공산이 높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대표팀에서는? 저는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 오늘 또 한 두세 명 정도 파워를 만약에 얻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킥 네. 장면들이 계속 나왔죠.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빅찬스를 잡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좀 과하지만 판단하기에는 가운데서 9번 역할, 10번 역할을 계속해서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 대표팀에서 왜 토트넘은 저기 일단 가운데에서 이렇게 계속 뛰어줄 수 있다면 네. 양쪽에 있는 측면 선수들의 폭발력도 더할 수 있다. 파괴력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윙어들이 그냥 터치라인 플레이를 해서 돌파해서 크로스라고 하는 형태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발 윙어처럼 인버티드 들어와서 2대1을 추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측면 자원들이 여기는 이제 이재성이 있었고 뭐 이쪽 반대쪽에는 정우영 선수가 있었고 근데 두 선수 다 왼발잡이 오른발잡이니까 반대발 들어오잖아요. 네. 이강인 선수도 후반전에 들어와서 여기 섰다가 또 돌아서 이쪽에 섰는데 마찬가지로 크로스를 올린 선수들이 아니라 들어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유형의 선수들과 괜찮더라고요. 이대리나 이런 조합 연결들이. 좋잖아요. 조합. 그래서 이런 이강인이나 뭐 우리 측면에 있는 정우영이나 혹은 이재성이나 이런 선수들의 어떤 파괴력을 더 폭발력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 건 손흥민 선수의 가운데 그러니까 센트럴 손이 그렇죠. 더 해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두 가지를 제가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이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 끌려 나오는 존이 있잖아요. 네. 이랬을 때 이 반대쪽 사람들이 이렇게 뛸 수 있는 공간이나 반대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끌려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수비들이 이렇게 존을 지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소니가 잡았을 때는 이거는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죠. 왜? 때려버리니까. 소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양쪽 다 오른발 왼발 할 거 없이 그냥 잡으면 발등 감아 때리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수비수들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얇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뭐 첫 경기 한 경기만 보고 할 수는 없지만 참 똑똑하다. 이거는 정말 뭐 저 처음에 올 때 보니까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전술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 하지만 선수 보는 눈은 정말 매의 눈으로 이 경험은 이것도 클래스를 무시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술은 좀 더 몇 경기를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한 경기로 볼 수 있었던 건 선수 개개인들의 능력치나 스타일 보는 건 대박이네.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을 딱 그 위치로 갖다 놓는. 네. 뭐 지금 오늘 뭐 한 경기 봤지만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그죠? 맞아요. 경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개인도 살아나고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 후반이지만 오영규, 이강인도 다 살아나고 이게 시너지 효과잖아요. 근데 이거는 감독의 역량인 거예요. 이거를 뭐 한 경기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봐야 되지만 정말 이거는 신의 한 수다. 손흥민 선수 포지션을 변화를 준 거는 신의 한 수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편집하고 분석해가지고 토트넘에 보내줄까요? 지금 굴뚝 같아요 마음은. 지금 내 굴뚝 같은데 콘테 형이 지금 뭐 이제 보니까 집에 갔잖아요. 집에 갔는데 뭐 진짜 집에 갔다. 저가항공 타고 가는 거 보니까 또 짜네요. 저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캡처에서 나왔더라고요. 저가항공 타고 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인간적으로 또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팀이 살아야 그죠? 또 감독도 사는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한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링크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벤투 감독 시절에도 손흥민을 가운데 이동시킨 적은 있는데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근데 이렇게 하면 손흥민 선수가 너무 밑으로 끌려 내려와서 너무 미드필더 쪽의 플레이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실제 손흥민 선수의 어떤 파괴력이 우리가 지금 기대했던 것처럼 공격 쪽에서의 2대1이나 이런 연결보다는 너무 가운데긴 한데 끌려 나온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끌려 나오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독의 숙제 같아요. 감독이 이건 프로의 감독이 프로 클리스만 감독이 프로의 숙제예요.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안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막 2선으로 3선까지 막 내려와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는 하게 못하게 이제 해주는 게 감독의 역량이에요. 어떤 거냐면 안 내려도 되게끔 네, 만드는. 첫 경기를 보시면 이렇게 끌려 나오진 않아요. 요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 포켓존 요 사이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상대를 어떻게 보면 가둬버리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개플레이 하지만 상대가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또 가면 못하고. 또 이 공간이 비는 거고 아. 또 이렇게 튀어나오면 요 공간이 비는 거고. 아하.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의 롤에 명확한 롤에 대한 푸는 거는 감독의 풀어야 될 숙제고 대신 이제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걸 오늘 경기로 봤단 말이에요. 이제 끌려 나오면 안 되고 끌려 나와서도 안 되고 여기서 풀어내는 거. 요 포켓존에서 상대를 어떻게 가할 건지 풀어내야 되고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공간이 그렇죠. 어떻게 상대가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없어요. 또 나오려고 하니 또 다른 공간에 생겨. 요런 거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경험도 많고 이제 끌려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끌려 나와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요 존에서 차이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존에. 간략하게 정리하면 손흥민 선수 스스로도 여기서 플레이하는 거에 대한 걸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 당연하죠. 플레이를 해야 되고 네. 클리스만 감독도 손흥민 선수가 끌려 나오지 않아도 되는 여기에 조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상황 전술을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숙제가 네. 될 거예요. 앞으로 좀 더 명확한. 네네. 아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네. 윙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스위칭을 되게 많이 하고 반대발 윙어로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움직임으로 손흥민이 저기 있을 때 극도화해야 된다 이건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할 때 스트라이커에 쓰는 그 선수는 어떻게 움직여야지 가장 도움이 될까요? 보세요. 오늘 오영규 선수가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도 한 번쯤 있었는데 오영규 선수가 어떤 걸 했냐면 이 볼이 어떻게든 들어오는데 이걸 쥐고 있단 말이에요. 쥐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무브먼트를 인해서 아웃이 오면 그러니까 결국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죠. 아, 9번 이럴 역할을 하는 때는 선수는 이때는 손흥민 선수 이 존을 살려주기 위함은 뭐냐면 버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 그대로 현장에서 보면 1초, 2초 정도만. 그 정도만 버텨줘도 네. 이 선수가 튕겨 나와서 손흥민 선수를 못 잡죠? 네, 못 이렇게만 버텨줘도 그랬을 때 여기 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좋을 거고 또한 이거를 묻어 나왔을 때는 이 공간이 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지막 어떻게든 현대 축구는 공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한 명으로 인해서 하나가 아닌 둘, 때론 셋이 견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공간을 활용하면서 찬스를 계속해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기 있는 선수 그러니까 9번 역할하는 선수가 조규성이나 오영규나 혹은 뭐 나중에 황의조 선수가 될 수 있겠는데 네네. 여기 있는 선수가 골을 넣으면 뭐 그래 너무 좋지만 네. 전술적으로는 수비수를 땡겨 놓거나 잡아줄 수 있다면 네. 등을 져놓고 쉴딩을 한다든지 이럴 수만 이 정도 역할을 그래서 1, 2초만 버텨주더라도 손흥민 선수에게는 공간이 나올 수 있다. 찬스가 난다는 거죠. 아하. 왜 특히나 또 한 가지 덧붙이면 뭐냐면 실딩을 해도 이 볼을 받을 수가 없는 공간이 많이 생겨요. 이제 현대 축구는 뭐냐면 이 9번 선수가 자꾸 튀어나온다고 해서 이 윙어들이 이 안쪽 배우 공간 침투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 공간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오늘 보여준 경기가 조규성 특히나 오영규의 이 실딩 플레이. 오히려 버텨주는. 네, 보여줬을 때 그때 손흥민 선수의 역할하고 존이 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여기는 계속 너무 끌려 나오지 말고 여기서 싸워줘야 되겠군요. 어쨌든. 네, 오히려 싸워주는 게 계속 막 이렇게 잡아주고 싸우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만약에 9번 역할하는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미스매치가 되고 이 공간을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벌어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버텨주는 역할을 하면은 굉장히 차이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뭐 이건 짧게지만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여기를 하기가 애매한 게 케인도 끌려 나오니까. 당연하죠. 같이 오면 어떻게 보면 동선이 다 같이 나와버리는. 네, 동선이 겹칠 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케인이 이거 그러니까 로얄이 자꾸 자기가 9번 하려고 그러지. 빙고.
그냥 토트넘 나오는 거로 합시다. 그게 맞겠다.